79세 할머니, 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가 보여준 반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정숙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였습니다. 막내딸 수진의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6달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문한 치킨과 샐러드, 그리고 정숙이 낮에 끓여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 민주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봐. 또 넘었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미치겠어. 애 학원비도 올랐고.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작아졌습니다. 평생 가게 일을 도우며 살았지만 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 아이를 키우느라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엄마, 찌개 맛있어요. 수진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대화가 끊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정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는 수진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건네받지 않았습니다. 채널은 늘 그들이 정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공기처럼 있어도 없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수진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정숙의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더 조용히, 더 작게, 더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할까?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이렇게는 못 버텨.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떡해.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형이랑 언니는 뭐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했잖아. 형은 형수 눈치 보느라 바쁘고 언니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건 너무 그렇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또래분들이랑 지내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도 주말마다 찾아뵐 수 있고 민준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쳐 있었습니다. 대출과 생활비, 아이 학원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팠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탓이야. 정숙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연금도 저축도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신문을 보았고 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날부터 정숙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TV 소리도 줄였습니다. 밤에는 불도 일찍 껐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남아있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삶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찾지 말아달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정숙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동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자 주민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명찰에는 사회복지사 윤아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아름은 정숙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아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보, 임시거처, 그리고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잘 못 써요. 정숙이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정숙은 새벽 분식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적었습니다. 정숙도 그랬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임시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정숙은 처음 교육장에 들어섰을 때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들 자신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처음이세요? 여기 앉으세요. 강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예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찍는 법을 배워볼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영상은 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손이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더 진짜 같아요.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79세 할머니의 김치찌개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10개도 안 되었습니다. 정숙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떨렸습니다. 말도 조금 했습니다.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요. 덩어리지면 맛이 안 나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이 소리 들으니 마음이 놓여요. 할머니 목소리가 편하네요. 레시피 감사합니다. 정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답글도 달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번 돈이다. 그녀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인기 많으세요. 다들 할머니 영상 기다린대요. 정숙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식집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영상을 찍었습니다. 화려한 편집은 없었습니다. 그저 느린 말투와 진짜 손맛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정숙은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정숙이었습니다. 79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영상을 구상했습니다.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작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영상 수익과 분식집 일로 낼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부엌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직접 번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끓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어디 계신데요? 찾아뵐게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큰아들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정숙은 당당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앉아라.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금은 없다. 저축도 없다. 그건 내 잘못이야. 정숙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건 많더라. 일도 하고 영상도 찍고.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부담이 아닌 사람으로 마주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돼.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도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 있는 화해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정숙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그녀는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봄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냉이를 준비했어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의 가치는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작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반격은 다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7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